네, 안녕하세요. 아리송입니다. 송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은 전날 광고 촬영을 하고 지금 밤샘 촬영을 하고 귀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를 제가 10시에 가서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 대기, 한 10분 찍고 한 3시간 반 정도 대기하다가 다시 촬영. 이래서 이게 대기배우입니다. 대기배우. 네,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조금 차가 막힙니다. 이게 딱 출근 시간대 끝나가지고 설날문에 그냥 가면은 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사실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Q&A 식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경을 평소에는 안 쓰는데 공연을 볼 때나 운전을 할 때는 안경을 씁니다. 왜냐면 제가 완전 개짝눈이거든요. 이쪽은 0.2, 이쪽은 1.0. 그래서 걱정돼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오른쪽 눈은 가까이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왼쪽 눈은 멀리 있는 거 보면 되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진단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선생님. 오늘 촬영한 곳은 일산이었고요. 엊그저께는 파주에서 촬영을 했고,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촬영이 2개나 잡히니 너무나 행복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공연을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가끔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거 뭐 두리뭉실하게 좋아하고, 난 그냥 이런 거 좋아해 하고, 난 싫어해, 어떤 거 싫어해,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씩 낱낱이 파고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PD님을 만나서 연기 스터디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장점, 단점, 나는 어떤 배우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성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알아가고, 그러고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그냥 그랬을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는 저의 모습이 아닌 정말 저 자신을 이제 제 3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어느 정도는 갖게 돼서, 내가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는 다짐과, 솔직히 영화나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백이 가장 두렵고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제 나이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불혹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뜬구름만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에 공연을 다시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이제 올 중순에 이제 뮤지컬 전박이로 시작해서 이제 12번째 밤까지 감사하게 또 연결이 돼서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매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게 전혀 없고 너무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매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 일단 제 목소리가 내추럴하지 않잖아요. 노래를 많이 했고 소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체 쪽보다는 이제 무대 쪽에 좀 더 최적화된 보이스와 발성 기관으로 다져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각자 연출도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내추럴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캐릭터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저는 내추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연출이나 감독을 만났을 경우에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나 보다, 나는 되게 연기 못하는 부족한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체 쪽 하면서 좀 스트레스였지만 이제는 알았죠. 그것은 장르성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성이 뭐냐면 뭐 범죄물, 액션물, 공포물, 코믹, 멜로물 이렇게 장르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배우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의 톤 이런 것도 다 보고 오디션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하려고만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들이대기만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해소가 됐어요. 배우로서 소양이 부족하다, 나는 배우로서 이런 내 목소리로는 매체나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진 이후로부터 좀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는 감독님들도 계세요. 장르물 하시는 감독님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아직도 저는 많은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제 생각에 저한테 어울리는 장르는 사극하고 범죄물, SF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고 내추럴하지 않은 장르물에서는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대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일단은 가장 두려웠던 공백,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목표와 기준치를 정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 삶의 패턴에 활기가 돌게 되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잡힌 공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디션이야 또 보면 되고, 그래서 제 계획은 이겁니다. 공연을 열심히 해서 공연 바닥에서 이제 믿고 보는 배우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다시 매체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전처럼 아예 공연 접고 매체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공연을 위주로 하되 이제 매체는 조금씩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광고도 찍을 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렇다고 다짐이 이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은 할 건 아니고, 어쨌든 다가오는 일이나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는 다 오픈해 놓고 접근할 거고요. 제가 생각한 저의 향후 한 5년 정도는 공연을 열심히 해서 공연에서 입지를 다져 놓자. 5년간 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확 또 뜨는 그런 배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어디로 가야 돼? 내년 1년 동안은 소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전박이는 목소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아세요? 목이 안 좋다.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해서 사실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이게 12번째 밤이나 얘네들의 행사 공연을 다니면서 소리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소리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역할과 좋은 개런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2020년 동안은 소리 공부를 좀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지금은 되게 브이로그 형식이기도 한데, 일단은 얼마 전에 그 아트피버 미니 콘서트 한 거 노래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사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텐션이 업돼가지고 음정 다 나가고 박자 다 틀리고 가사 틀리고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면 이제 좀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2019년 12월에 올렸던 노래는 이렇고 뭐 향후 뭐 6개월 후에 뭐 1년 후에 같은 노래를 부른 걸 올렸을 경우에 내가 성장했다는 거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성장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래하는 영상 뭐 그렇게 올리면은 창피하긴 한데 나 좀 껴주세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성장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른 거 제가 봐도 좀 뭐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이걸로 해서 뭘 지금 큰 반응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는 내년부터는 좀 유튜브 제 채널을 느낌을 좀 바꿔볼까 해요. 지금은 혼자서만 하고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 형식이 대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커버곡도 녹음실 가서 좀 제대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좀 예능 컨텐츠를 하나씩 해볼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단편 영화를, 근데 아마 저 혼자 등장할 거예요. 저 혼자 등장하고 촬영해주는 친구 한 명에서 1인 단편을 하나 찍어볼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쓴 곡들이 조금 있잖아요. 물론 습작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의 시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뤄내는, 목표를 이루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뭐 작품성이나 어디 뭐 출품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뭐 유튜브에는 올리겠죠.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 송송이님들, 구독자님들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시도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라는 거를 저도 성취감을 얻고, 우리 송송이 분들도 아리송이가 이런 것도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막히니까 오히려 이렇게 떠들면서 가니까 좋네요. 사실 제가 장롱면 하다 보니까 빨리 운전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눈을 돌려야 돼가지고 운전에만 집중하고 어깨에 이렇게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그리고 살 빼야 돼. 제가 요새 이게 매체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식단 관리를 하고 뭐 헬스를 다니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공연은 그걸 체크를 잘 안 하니까 먹게 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셜에서 구매한 탄수화물 억제하는 다이어트 약, 그거 먹고 밥을 2공기씩 먹게 돼. 흡수 안 될 줄 알고. 근데 흡수 다 되던데요. 배만 더 나오고 말이야. 미안합니다.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식단 조절 운동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의지할 때가 생기니까 그냥 막 먹더라고요. 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헬스장도 끊고, 물론 뭐 작심 3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빵대요? 왜 빵빵대요? 나 잘못 들어왔어. 껴주세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자동차 껴들기 할 때는 진짜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껴들기도 잘하고, 아이고 아빠. 그리고 스스로 대견한 게 제가 원래 파킹을 못했거든요. 주차를 이제 원래 퍼킹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되긴 해도 주차는 이제 합니다.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해 떨어질 때 일산 가서 해 뜨고 집에 간다. 현재 시간은 8시 3분이고요 차가 막혀. 목 아파. 제가 앉은 키가 커서 이게 다요. 머리가 제 앉은 키가 거의 1m거든요 시야가 되게 이 차가 좀 낮은 느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도 이 머리를 이렇게 천장에 꽂고 가면 안정감이 있는데 시야가 엄청 줄어들어요. 아 참,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 2년 전쯤 정말 배우를 때려치고 귀농하려고 했었거든요. 아니지, 작년이지. 올해가 11년, 제가 데뷔 11년 차니까, 아니지, 2009년. 횟수로 딱 올해가 10년 차예요. 근데 10년 차 동안 이제 노력을 해서 안 되면은 저는 나랑은 이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쿨하게 딴 일 찾지 뭐. 좀 더 내가 이 일 아니어도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되는 일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10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노력했고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그래,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10년 동안 해온 게 이건데 딴 데 가서 뭐해?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래서 귀농할 생각은 아예 싹 없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이 포지션과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귀농을 해서 어떤 귀농을 할 거냐? 장어농사가 그 면적 대비 수익이 되게 좋대요. 근데 뭐 장어 키우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수질 맞추기나, 그리고 걔네 뭐 이렇게 번식하는 거나 치어를 사와서 하는 건가, 아무튼 그거 하고 싶었고, 그리고 수족관도 차리고 싶었어요. 제가 수족관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수족관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수족관을 차려서 아쿠아리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건축도 해보고 싶었어요. 건축이라는 게 이제 내가 건축 설계도를 해서 그거대로 이제 건물이 올라오고, 또 내가 산 집도 만들고, 결국에는 한 이제 나중 돼서는 제가 사는 집을 만들고 싶은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싶었고, 뭐야? 여기 어디야? 그리고 그냥 저희 삼촌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주 한 번씩 시골 가서 일을 도와주면, 일과가 아침 해 뜨면 나갔다가 한 4-5시면 끝나니까 저녁 시간이 엄청 널널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지. 그날 해야 할 할당된 일만 착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 자유니까 그것도 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물론 또 그런 농작물 키우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어려운지는 제가 봐와서 아니까 쉽지는 않겠죠. 라면집도 차리고 싶었어요. 제가 라면을 좀 특이하게 여러 개 끓일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라면, 마늘 라면, 고춧가루 라면. 너무 평범한가? 네, 요새는 개발을 안 해서 그걸 개발했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아무리 좀 괴로워도 힘들어도 요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 보고도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이런 성격이라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착착착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탁 뭐 하나 틀어지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좀 많이 즉흥적이고, 그리고 변화에 예민하지 않고. 어렸을 때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 자신을 못 믿었던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주눅이 많이 드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어릴 때는 이제 갓 데뷔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은 많은데 누가 내 이 열정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혼자서 막 이렇게 열 올리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제풀에 꺾이고 주눅 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위 배우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약간의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막 올라갔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공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컨디션 같은 게. 그래서 그때 공연 초반 할 때 멘탈이, 그때가 좀 공연하면서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때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제 코러스 라인 이후로 매니지먼트를 들어가게 돼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작품은 조금씩 했지만 공백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죠. 나는 배우인가, 아니면 밥만 축내는 밥벌어진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며 나는 왜 캐스팅이 안 되고 나는 무엇인가. 그때도 이제 배우로서의 제 중심이 생기기 전에 이제 덜컥 매니지먼트를 들어간 거라서 잘 풀렸으면은 이제 작품하면서 제 중심이 섰을 텐데, 배우로서의 이제 자존감이 생기기도 전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오디션을 보니까 제 단점들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죠. 당연히 캐스팅 안 되고 일 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나는 한국의 짐 캐리가 될 거야 해서 막 이렇게 과장하고 막 웃기려고 하고, 근데 사실 웃기려고 하면 안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 가서 오디션 가서 하고.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고 시야를 넓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그래도 한 8년, 8년 그 정도 매니지먼트, 운 좋게 계속 매니지먼트에 소속돼 있었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한 그런 무대에서 계속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얼마 전까지는 이제 한창 귀농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나도 그냥 차라리 공연 물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뮤지컬로 이제 그나마 작품이 이제 쭈르르르륵 이제 좀 할만, 물가가 좀 트이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인데, 그때 방향을 안 틀고 내가 공연만 꾸준히 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훨씬 지금보다 좀 더 풍족했을 거고, 그리고 배우로서 좀 더 입지가 생겼을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귀농할 생각을 접고 나는 이제 천상 배우의 길을 갈 거다라는 다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딴 생각을. 이제 나는 배우만 할 것이다 라고 다른 이제 잡생각들은 아예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배우의 길로 오롯이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값진 경험치가 많이 해서 레벨업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배우가 작품을 하면서 이제 연기력과 노래가 느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이제 경험을 해서 좀 더 저에게 좀 제 스스로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집 근처까지 다 왔네요. 그래도 공연을 하니까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생겨서 그것도 엄청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팬이 생기면 그냥 생기는가 보다, 아니면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나 보다,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건방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배우 활동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그리고 오래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새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또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래저래 저도 시도를 해보는 중입니다. Everybody get down. 저기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세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다니면 이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건가? 되게 차들이 이렇게 많어. 대한민국 차들은 다 이쪽 서울로 가지고 왔나? 열심히들 사세요. 어젯밤에 술 먹고 술 안 깨신 분들도 있죠. 조심하세요. 요새는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해요. 술 먹으면 운전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선택한 모든 것들은 내가 최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에게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전혀 버려지는 순간들이 아니고 나에게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는 순간이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도전할 때는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수다 즐거웠고요.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또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네, 그냥 저 혼자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우리 성성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청주로 이거 아버지 차거든요. 아버지 차를 반납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자. 일이 아이고 잘못 들었다. 아씨. 어쨌든 여러분 송송.